아, 뒤에 걸 올린 다음에 준우승 시키라고요? 네, 여러분, 이스타TV 무신사 큐레이터 샵 오늘도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날씨가 화창하죠? 그런데 일교차가 좀 큽니다. 이럴 때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 하나 걸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준비한 게 캘빈 클라인 진스입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 컨트라스트 스티치 윈드브레이커인데, 그러니까 이거 대비되는 스티치, 하얀색 스티치 보이시나요? 요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드브레이커예요. 이게 그냥 바람막이가 아니라 트랙 자켓 느낌으로 딱 떨어지는 쉐입이라서 입었을 때 핏이 좀 깔끔합니다. 보이시나요? 깔끔하고 100% 나일론이라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넥이라 바람 딱 막아주고요. 요거 빅로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뒤에 마킹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요게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단 스트링 조이면 핏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릿해져도 되고 깔끔하게도 연출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윈드브레이커 포함해서 총 15가지 제품을 이스타TV 단독 10% 할인 쿠폰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꼭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요때 딱 입으시는 게 좋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쭉 보셔서 구매하실 아이템들 반드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을 제작팀에서 저한테 준비해 준 게 가장 안타까운 축구 준우승 월드컵을 줬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축구 준우승 월드컵 0001 4분 챔피언 샬케 04.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건이죠. 이것 때문에 분데스리가의 추가 시간의 어떤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경기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컵 준우승, 이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주가 우승을 하고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였을 때, 이때입니다. 사실 축구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아시안컵 준우승을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 샬케 공사의 저게 바이언이랑 경쟁 때였거든. 근데 저 아마 아시안컵 준우승은 여기서 보신 분들 많죠? 제 그때 골 넣는 애가 누구였죠? 루옹고! 맞아, 루옹고야, 루옹고. 저 때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였고, 지금 돌아보면 어찌 보면 저 아시안컵이라는 게 대륙컵이잖아. 유로, 코파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컵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망 있는 컵입니다. 어떤 난이도야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대륙컵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아시안컵 우승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하기는 좀 어렵고 대단히 큰 트로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클린스만이 아시안컵 했을 때는 결국 결승까지 못 갔고, 이런 거 생각하면 무지 아쉽죠. 자, 그 다음에 요 4분 챔피언은 최종 라운드 때 그때 당시에 바이언이랑 샬케랑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거 라이브로 본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0102 시즌부터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그냥 축구사적으로 유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추가 시간 때 역전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완전히 우승을 했다. 그 전에 샬케가 우승이 아마 1950년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승을 했다. 이거는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시간, 그러니까 지연된 시간이 막 늘어나니까 그때 간접 프리킥에서 바이언이 아마 추가적으로 골을 넣었었죠? 프리킥 골로.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돼서 승점 1점을 추가. 그런 다음에 챔피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바뀌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샬케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최종 승점이 샬케가 62점이 돼서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바이언이 마지막에 무승부로 끝나는 바람에 63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40년 정도 만에 우승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4분 동안 챔피언이다. 그 얘기인데, 제가 이거 디테일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얼추 기억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시안컵 준우승이 아깝고, 이게 엄청 중요한 축구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축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샬케가 아깝고, 이게 뭘로 하지?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할게요. 저는 이거 4분 챔피언이라고 보거든요. 이걸로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2010 월드컵 준우승, 이때 스페인이 우승했죠. 그 다음에 준우승 프랑스. 자, 이거는 저는 프랑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직접 가서 봐서, 저는 상대팀의 핵심 공격수가 해트트릭을 한 다음에 준우승을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랑 아닙니까?
직관한 거. 저야 그 파비앙이 얘기하기를 아르헨티나 사람이냐고 얘기할 정도로 메시를 응원했지만 보면서 와 저거 프랑스 응원하는 분들이나 프랑스 국민들은 골 때리겠다. 저 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 아니야. 98년생이었으니까 24살 이럴 때인데 해트트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맞아. 저 아르헨티나 국기도 지나가면서 거리에서 샀는데 또 여기 특이하게 생긴 거 사가지고 짝퉁이었죠. 그래서 요겁니다. 2324 챔스 준우승 도르트문트. 자, 그 다음에 1112 트리플 런업 바이에른 뮌헨. 런업이라는 게 이제 준우승인데 제가 생각하는 최강의 준우승은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0102 레버쿠젠 트리플 런업. 콩락.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전 도르트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언이 트리플 런업을 한 게 아쉬우려면 이러고 난 다음에 우승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트랩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우승컵이 없으니까 아마 루이스가 포칼밖에 우승이 없을 텐데 DFB 포칼.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아쉬웠겠지만 당장 다음에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유파인케스가 이거는 로이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유로 2004 준우승 포르투갈. 이때 그리스가 우승을 했죠. 사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을 체코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뭐 네드베드도 그렇고 로스치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로 2020, 유로 2024 연속 준우승 잉글랜드. 이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대회를 다 봤으니까 이때 포르투갈의 준우승을 주목하진 않았어요. 물론 유로 2000 때도 그렇고 2002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은 크게 봤을 때 황금 세대 근방에 있었던 세대라 메이저 트로피를 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되게 있었습니다. 피구, 파울레타, 그 다음에 루이 코스타 이런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 주목도가 높았었던 거는 그리스가 어떻게 우승을 했지? 그 오토레아겔 감독.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우승을 했죠. 근데 이 잉글랜드는 지난 그 60년대 월드컵 이후에 여전히 메이저 트로피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2번 연속 준우승한 게 피터 형 옆에서 제가 2024 때 봤잖아요. 훨씬 힘들어했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잉글랜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425 유로파리그 준우승 맨유 대 14 월드컵 15코파 16코파 3연속 메이저 대회 준우승 아르헨티나.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파리그 준우승 맨유는 이때 당시에 맨유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우승을 바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저때 14 코파 메시가 계속 준우승했을 때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결국에 맨유는 뭐 요즘에 트로피가 없어서 그렇지 유로파리그 준우승에 막 목매일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니었는데 메시는 이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메시 커리어에 신께서 저 메이저 트로피는 안 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 국대를 은퇴했었죠. 그래서 왜 칠레가 우승한 다음에 알렉시스 산체스가 이렇게 되게 뭔가 좀 아련하게 메시 쪽 쳐다보고 있는 사진도 유명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르헨티나라고 봅니다. 자, 2019 K리그 준우승 울산, 그 다음에 1112 PL 준우승 맨유. 근데 이거는 후자다. 이건 정말 라이브로 보면서 아구에로 때문에 우승이 좌절된 그 케이스 아니에요? 9320. 이거는 뭐 2019년에 울산이 참 계속 우승을 못할 때, 그리고 그러다가 울산은 나중에 추후에 3핏을 하죠. 그 다음에 동해안 더비에서 항상 포항에게 발목을 잡혔던 부분도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되고 ACL 우승을 시작으로 왕조를 다시 건설을 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또 울산이 부침도 좀 겪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거는 그때 라이브 딱 2개 화면으로 마지막에 제코가 동점골 넣고 그 다음에 아구에로가 역전골을 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유가 그냥 다 우승하는 분위기. 네. 근데 뜨득 뒤집어지면서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가는 것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단순히 이때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따져봐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한 우승과 준우승이라고 봅니다. 이때가 맨시티 부상의 어떤 스타트였던 것 같아. 맞아요. 맨유가 먼저 경기 끝났어요. 맨유로 갑니다. 그 다음 2018 월드컵 준우승 크로아티아, 98 월드컵 준우승 브라질.
제가 이제 이게 20년 차이네. 아니 몇 년 차? 20년 맞구나. 제가 처음으로 본 월드컵 전체 딱 기억나는 게 94 월드컵을 보긴 했지만 초딩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98 월드컵은 기억이 나요. 이때 호나우두와 지단의 맞대결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나 프랑스의 압도적인 승리였고, 특히 왜 지단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주팔자가 챔피언인가, 사우디전 퇴장으로 욕을 처먹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를 발휘하는 그 지단, 물론 02 월드컵 때 바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크로아티아는 이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말 드라마를 쓰면서 올라갔죠. 저 선수 이제 못 나오겠지, 햄스트링 부상이겠지라고 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연장에 연장을 가고 연장 가고 승부차기 가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진짜 만신창이로 올라갔어. 이때 상대가 프랑스였는데 이때는 에메자케 감독이었죠. 그리고 유로 2000도 우승하는 메이저 대회 2연패를 한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브라질이 안타까운가? 안타까울 수 있죠. 다만 바로 다음 대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전 크로아티아 같습니다. 둘 다 프랑스네. 크로아티아. 다음 이때 병세형이, 근데 여러분 병세형은 나중에 우승하셨잖아. 이때 당시에 아스날이 만약에 우승을 했으면 클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물론 첼시도 이렇게 준우승하고 난 다음에 우승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근데 아스날은 지금까지 우승이 없고, 그리고 요 우승을 못하고 난 다음에 로베르 피레스가 이때 교체되죠. 그런 다음에 피레스도 이제 이 클럽에서 아스날에서의 어떤 그 커리어는 좀 마무리된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엔 비아레알로 이적을 했고, 앙리도 우승을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레만이 퇴장당하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스날 팬인 것까지 적용한다면 이러고 난 다음에 구장을 이제 옮기죠. 그 다음에 테스티모니얼 베르캄프의 은퇴 경기 하면서 저기는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하이버리 스퀘어가 또 생각보다 매각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쉽지 않은 그림이 됐죠. 저는 아스날로 하겠습니다. 네. 자, 06 월드컵 준우승 프랑스, 이때 마테라치 지단 박치기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9900-0001 챔스 연속 준우승 발렌시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발렌시아입니다. 프랑스는 저 때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지단이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한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어떤 본인의 복귀를 알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되게 큰 사건이 있었고, 저는 9900이랑 0001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0102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를, 그 다음에 해외 축구를 봤어요. 그래서 이건 본 건 아닌데, 발렌시아가 010이랑 0304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라파 베니테즈 있었을 때였죠. 그때는 발렌시아에 워낙에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본 기억은 나는데, 그러면 바로 직전 한두 회 정도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보잖아. 그래서 저도 이때 챔피언스 리그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좋아해서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때는 좀 이래저래 안타까운 그 바이언에게 무너진 것도 그랬고, 영정 찬영은 다 봤죠. 이때는 결국에 그 가이스카 맨디에타가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맨디에타가 여기서 히트를 치고 라치오로 간 다음에 라치오가 몰락하게 되는 단초를 만들죠. 그러니까 9900 때는 델보스케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한테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이언한테 패배를 하고, 그때 바이언 감독이 히츠펠트야. 그 바이언의 어떤 명장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유파인캐스랑 오트마 히츠펠트가 나오는데, 히츠펠트의 바이언이랑 1대1 가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바이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골키퍼 대결도 대단했던 게 카니자레스랑 올리버 칸의 맞대결이었어. 저는 이거는 발렌시아. 네. 0405 챔스 준우승 밀란, 그 다음에 94 월드컵 준우승 이탈리아. 이거 세거든요. 이스탄불의 기적이 어떤 그 맥락이니까. 하지만 로베르토 바조 준우승, 저는 이거는 우승급이다. 요거는 이제 영주왕 찬호 형이랑 요런 얘기를 하면서 로베르토 바조가 94 월드컵 이탈리아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되게 이 대회를, 이탈리아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도 로베르토 바조인데, 하누리로 공을 쏘아 올린 것도 로베르토 바조고, 이거 마우로 실바인 것 같은데, 카프도 보이고, 이거는 좀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그리고 요때는 밀란이 워낙 세고, 그 다음에 또 우승하잖아요. 0607인가에 우승하죠. 리버풀한테 리벤지를 하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주목을 받지 밀란이 우승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고 0203 때 또 밀란이 우승을 했잖아. 근데 바조의 이 아쉬운 어떤 이 순간은 저는 지금도 축구사의 가장 아쉬운 순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씨발. 근데 솔직히 영주형 말대로 리그 준우승 한 번은 별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영주형이 그랬잖아. 2위가 기억에 남으려면 2번, 3번을 연속해야 된다. 매번이요? 매번 모르겠습니다. 사실 벵거가 0102 제가 이제 입문했던 시즌에 우승하기 전에가 3연준이었거든. 9798에 우승하고 9899 준우승, 그 다음에 9900 준우승, 0001 준우승, 그리고 난 다음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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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그리고 준우승, 다시 우승,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그건 있어요. 아까 0506 아스날 얘기했던 것처럼 토트넘도 저는 이번에 이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만약에 했다면 클럽의 역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해리 케인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적을 원했을까? 라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소코 핸드볼 때문에 너무 일찍 터진 느낌이라 그게 좀 저기하긴 하죠. 네, 경기 자체는 저는 최근에 봤던 챔피언스리그 결승 중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긴 했죠. 이거 뭘로 할까? 이게 저 3연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판단이 잘 안 되네. 뒤에 걸 올린 다음에 준우승 시키라고요? 지금의 분위기는 3연준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합니다. 네. 12-13 챔스 준우승 도르트문트, 13-14 챔스 준우승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이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저 라모스의 골과 함께 연장에 무너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때가 레알 마드리드가 라데시마를 했을 때였죠. 네. 물론 도르트문트도 참 그 2위와 연관이 많은 팀이긴 한데 전 요거라고 봅니다. 네. 13-14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때 그 12-13 챔스 때 포인트는 또 그 괴체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결과적으로는 요런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는 형편이라 아쉽긴 아쉽죠. 네. 자, 1415-1617 챔스 준우승 유베, 그 다음에 2013 K리그 준우승 울산현대. 여기 김원일 보이죠? 이거 진짜 마지막에 들어갔거든. 유베도 리핏 때부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 좀 많고, 물론 준우승이 많다는 건 우승이 많은 팀들은 또 항상 우승 경쟁을 하니까 결승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되긴 하는데, 저때 울산이 그냥 다 우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 한 골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부포는 챔피언스리그가 없습니다. 이게 1415가 레알한테고 1617이 누구한테였지? 바르셀로나였나? 1415가 바르셀로나구나. 1617이 레알이고 거꾸로네, 거꾸로.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배가 많네요. 저는 요거는 울산도 울산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포항의 마지막 역전 우승의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지만 울산은 리그 우승을 했고 유배는 챔스 우승이 그 이후에는 없죠. 일단 유배로 가겠습니다. 9899 챔스 준우승 바이언, 223 분데스 준우승 도르트문트. 이거는 바이언이죠. 맨유가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당한 거니까. 여기 예레미스도 보인다. 에펜베르크. 마지막 연장에 쉐링엄과 솔샤르. 이런 엄청난, 아마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대단한 역전 하면 유경기랑 0405 이스탄불의 기적이 나오겠죠. 이재성, 그래, 그때 비수로 꽂았지. 요거는 9899 바이언 하겠습니다. 유로 2000 준우승 이탈리아, 2425 챔스 준우승 인테르. 요거 이탈리아입니다. 이때 골든골 있을 때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프랑스 대표팀을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델베키오였을 거예요. 1-0으로 그냥 이탈리아가 우승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버저비터 개념으로 윌토르가 득점을 하고, 그리고 연장에서 로베르 프레스의 어시스트, 트레제게의 발리 슈팅으로 골든골 2대1 역전. 그리고 이때 인테르가 안타깝긴 했지만 좀 결승에서 많이 무너졌고, 명경기는 사실 송영주 대 박찬우 4강 두 형님의 찐텐으로 화난 그런 거긴 했죠. 요건 유로 2000 준우승 이탈리아다. 골든골에 당하면 아마 생각해보니까 이탈리아는 이때 결승에서 골든골 당하고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한테 골든골 당하고
2번이나 당했네. 그리고 골든골은 없어졌습니다. 유로 2000 준우승 이탈리아. 트리플 런업 레버쿠젠. 유명하죠. 이 지단의 발리킥에 당한. 그 다음에 1819 97점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리버풀. 세계대회 준우승 대 97점인데 준우승을 한 리그. 뭘로 봐야 되냐 이거. 둘 다 센데. 이 97점 준우승은 웬만하면 4강 이상으로 가는 적이에요. 근데 이게 저 콩락의 전설의 시작인 저 0102가 딱 나오네. 그치? 리버풀은 챔스 우승도 하고 리그 우승도 했죠. 맞아요. 이런 다음에 발락은 독일도 준우승을 해서 쿼드러플 런업이에요. 실제로 발락이 아스날 이적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락은 바이언으로 가고, 그리고 아스날은 월드컵 스타였던 질베르투 실바를 영입을 했죠. 이거 좀 갈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0102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0102를 여기서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97점 준우승은 최근에 보신 분들이 많고, 저는 이거 레버쿠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갑니다. 4분 챔피언 샬케 대 크로아티아 준우승. 다 쉽지 않다. 샬케가 이 이후에 뭐 시간이 좀 지나서긴 하지만 강등을 당하기도 하고, 저 이거 샬케 할게요. 분데스리가의 어떤 그 추가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바꿔놓은 경기이기 때문에 샬케. 94 월드컵 로베르토 바조 준우승 대 챔스 연속 준우승 발렌시아. 이거는 이탈리아입니다. 전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만 가지고 영화도 나와도 된다. 참 뭐라 해야 되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여기까지 끌어올렸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걸 날렸어. 이탈리아로 갑니다. 자, 챔스 준우승 유베 대 유로 연속 준우승 잉글랜드. 저 이거 잉글랜드 할게요. 챔스는 사실 매년 있지만 유로는 4년마다잖아. 이건 잉글랜드입니다. 자, 유로 2000 준우승 이탈리아 대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맨유. 저는 골든골에 먹힌 게 좀 더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요거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1112는 아구에로의 우승이 또 워낙에 임팩트가 강하고 비교적 최근이니까. 자, 이거 제 소신 발언. 이탈리아. 이때 맨유 준우승은 그 다음에 맨유가 우승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구에로와 맨시티의 우승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프랑스의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마지막에 골든골로, 그 다음에 동점골 윌토르 골도 되게 마지막에 들어가서 저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챔스 준우승 도르트문트 대 챔스 준우승 아스날. 루이스만 생각하면, 이게 루이스가 딱 있잖아. 앙리는 결국에 바르셀로나로 가서 우승을 했어요. 루이스만 생각하면 우승 트로피가 없는 인물이라 포칼은 있지만 좀 아쉽고, 그냥 제 맘대로 할게요. 그냥 아스날입니다. 저 이때 모여서 봤거든요. 아스날 팬들이랑. 이때 하필 퇴장까지 겹쳐가지고. 여러분, 이 경기에 그래도 골 득점한 게 솔 캠벨입니다. 아스날. 챔스 준우승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3연준 아스날. 아우. 아유 씨.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사실 저는 이 준우승한 시즌 중에 지난 시즌은 아쉬운 저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2-2-3이랑 2-3-2-4는 승점 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직전 시즌은 그냥 안 됐어. 10점 차이 나죠. 오히려 지지난 시즌이랑 지지지난 시즌은 승점 차도 얼마 안 나고 마지막에 무너진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야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라장군이 동점 만들고 그 다음에 무너진 경기라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심을 넣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갑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4강급 된다고 봅니다. 자, 2022 월드컵 준우승 프랑스 대 141516 메이저 대회 준우승 아르헨티나. 저는 이건 프랑스. 그 전 월드컵에 우승이 있고, 그리고 메시도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하죠. 근데 해트트릭을 한 선수가 포함된 팀이 결승에서 준우승을 한다? 전 이거는 프랑스 준우승.
자, 9899 챔스 준우승 바이언, 그 다음에 0102 트리플 런업 레버쿠젠. 이거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바이언은 그 이후에 트래블도 2번이나 있고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연장이란다. 추가 시간에 2골을 먹혀서 뒤집힌 거라. 근데 레버쿠젠은 세계대회 준우승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락은 월드컵도 준우승. 진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맨유가 우승을 잘한 거죠, 잘해서. 근데 내가 바이언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갑자기 누가 훔쳐간 거 같은 느낌 들 것 같아. 이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탁 채갔어. 근데 그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가져간 건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 90분 동안 들고 있다가 탁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단일 경기만 놓고 봤을 땐 이게 진짜 세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니까. 그래, 아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같은 느낌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라장군 동점, 그 다음에 연장에 바바박. 이거 뭘로 해야 되지? 근데 그건 있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클럽이랑 안타깝다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려.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얼척없음은 있겠지만, 자, 폭락으로 가겠습니다. 폭락전설 레버쿠젠. 이제 8강입니다. 유로 연속 준우승 잉글랜드 대 4분 챔피언 샬케는 그리고 뭔가 강등당했잖아. 그리고 이 사진이 옛날 사진이 뭔가 더 아련하게 만들어. 저는 샬케로 갑니다. 자, 월드컵 준우승 프랑스 대 챔스 준우승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결국엔 이거는 어떤 당시에 이전 시대를 상징하는 고트 대 신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공격수의 맞대결에서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 라는 어떤 느낌의 서사의 개념이라면 와, 이건 진짜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갑니다. 챔스 준우승 아스날 대 유로 준우승 이탈리아. 사실 골든골 맞은 거 생각하면 이탈리아가 되게 빡세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탈리아는 06 월드컵 때 우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한번 마무리를 했다면 아직도 못한 팀 고르시죠? 저 이탈리아 저것도 제가 본 경기라 순식간에 얼마나 멍 때렸을까를 생각하면 그럴만하긴 한데 아스날은 저때 준우승이 이래저래 아직까지도 여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는 아스날이 저때 챔스 우승했으면 피레스 앙리 둘 다 안 떠났을 것 같아요. 뭘로 할까 이거? 고민된다. 사심 담겠습니다. 챔스 준우승 아스날 하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런업 레버쿠젠 대 94 월드컵 이탈리아. 이거 이탈리아. 저는 이 바조는 우승급이라고 봐요. 저때 골키퍼 누군지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알문해야다. 그리고 저때 앙리는 좀 개인적으로 서운해요. 평상시 앙리였으면 2골은 넣었을 만한 장면을 놓쳤어. 왜 레만 안 쓰고 알무니아 쓴? 레만 썼어. 퇴장당하고 알무니아 나온 거야. 너 알고 물어본 거지? 저때 우승했으면 알무니아도 안 떠났을까요? 넌 아주 나쁜 놈이구나. 자, 이탈리아로 갑니다. 샬케 대 아스날. 저 이거 샬케. 이거 샬케지. 뭐 꼭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 샬케는 강등을 당했잖아. 이때 그거 다 그라운드로 내려왔을 거야. 감 있으면 아스날 결승까지 올려서 떨어뜨려야지. 그건 네 감이시고요. 이때 캠벨이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에투한테 먹히고 벨레티한테 먹혔죠. 벨레티한테 에투한테 먹혔을 때마다 진짜 알무니아 알 존나 처먹혔는데. 네.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아스날이죠. 그러면 제 꼴리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저 때 우승 기대했나요? 여러분, 저 때 아스날이 멤버가 누더기였어. 근데 플라미니, 투레, 샌드로스, 에보우에가 결승까지 무실점이었습니다. 레만 세이브 100%. 그래서 단판이고 저때 바르셀로나가 레이카르트 감독 때였거든요. 호나우지뉴랑 에투가 잘하긴 했지만
뭐 그 이후에 펩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만큼의 압도적인 어떤 그 위험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단판이면 모른다라고 생각해야지 당연히. 정배는 아니었을 거야 아마. 정배는 아니었을 거고. 이거는 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건 사실 이탈리아에 대한 아쉬움보다 바조라는 인물에 대한 이게 너무 세요. 무패 우승보다 공사공허가 더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시즌 만에 선수단이 많이 안 좋아졌던 건가요? 아니네. 그때 공사공허의 문제는 아스날의 문제보다 무리뉴가 나타난 게 문제였습니다. 공격력만큼만 놓고 봤을 때는 공사공허가 더 좋아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레이스가 조금 더 자리를 잡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0304는 무승부가 좀 많았어요. 26승 12무였으니까. 저 이거 이탈리아. 사실 이탈리아라기보다 바조입니다. 로베르토 바조. 결승 바조 대 아스날 준우승.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스날을 우승시키겠습니다. 니네들이 욕을 해도 저는 바조가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우승시키겠다. 컨셉에 안 맞는 거 내 할 바 아니다. 이걸로라도 우승한다. 씨발. 어차피 뉴캐슬전 알레티전 다지. 넌 이거 좀 이거 공격하는 거 없나 여기서? 실제 공격하는 거 물리적으로. 너 어디 살아? 집이 어디냐?